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죠? 광물, 미분류 과실, 농작물, 광물 이런 들 4대 1. 이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건물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145페이지 한번 볼게요.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건물은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이다라고 하는 건 이 명인방법 동그라미 치고 임목등기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수목 내지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 이름 쓰는 거예요. 이름 쓰는데 나무가 한 그루 같으면 거기다가 명찰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3,000그루다. 그럼 이거 다 어떻게 명찰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군데 누구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산에 등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입산 금지 이렇게 써놓고, 그죠?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 간접적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사유물이라고. 이런 게 명인 방법이에요. 이름 써놓는 거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요. 그런 명인 방법. 아니면 임목등기. 이 임목등기는 수목 같은 경우도 등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임목등기 방법도 할 수 있어요.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은 이 농작물은 전체적으로 별표를 하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시험에 좀 잘 건드리기는 합니다. 농작물은 입도를 갖춰서, 입도라고 하는 거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 남의 땅에,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 심었대는 거예요. 대파, 쪽파 같은 거 이런 거 심었답니다. 그러면 땅 소유자는 갑이고요.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사용권자는 을인데 농작물을 심은 사람은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입도를 갖췄다. 그렇다는 얘기는 싹이 텄다야. 싹만 터도 그냥 입도를 갖춘 겁니다. 싹이 터서 수확기에 있다. 싹이 터서 수확기에 있다. 그럼 이거는 누구 거다? 이건 경작자 병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억울할 수 있잖아요. 갑이 토지 소유자고 우리 사용권자인데 동의도 없이. 그럼 여기다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서 내 땅인데 그러고 발로 농작물 막 싹트기 시작한 거 발로 뭉개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언제나 누구 소유입니까? 경작자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작자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맨 밑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라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물종물입니다. 주물종물이다라고 하는 건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다 주물도 될 수 있고 종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고요. 또 다른 물건이 있어요. 근데 이 물건을 여기다가 부속을 시킵니다. 부속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런 얘기죠. 갖다 붙였어요. 붙이는 걸 우리 부속이라고도 얘기하고 부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부합은요 하나의 물건으로 합쳐진 거예요. 떼낼 수 없어요. 물론 물리력을 가하면 떼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작용이 아니라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떼내면 못 쓰는 물건이 될 정도로 갖다 붙어서 하나의 물건이 된 게 부합이에요. 근데 부속은요, 붙였다 띄었다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인 거예요. 독립된 물건인데 갖다 붙인 거예요. 떼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부속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부속을 시킨 이유가 이 물건에 상용에 공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자 써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한자로 써야 됩니다. 평상시 사용 가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물건의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있는 거하고 이게 없는 거하고 이게 있는 거하고 이게 없는 거하고 이 물건의 효용이, 사용이 좀 달라지는 거야.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죠. 제 팔에 보이는 게 시계하고 시계줄 아닙니까? 이게 시계 아니에요. 시계줄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시계라고 할 때 이때 시계줄을
종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주물, 종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그럼 보세요. 이 시계 팔 때 제가 시계 팔아요 10,000원 그러면 시계 알만 팔겠다는 거예요? 줄도 같이 팔겠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죠. 줄도 같이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 말은 주물이 팔렸다 그러면 종물도 같이 팔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소유물은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합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사회과학의 문제가 항상 예외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해서 이걸 주물, 이걸 종물. 근데 이건 분리처분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계 팔아요.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하면 시계 알만 팔겠다는 얘기지. 시계 줄은 안 팔겠다. 아니면 시계 줄 팔아요 라고 해놓고 시계 빼고 라고 하면 시계 줄만 팔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종물만 처분할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고, 요 개념이 나중에 물건이지만 권리 상호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돼요. 그래서 권리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이거에 있는데 권리에도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여기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그래서 그 종물의 효과가 나오잖아요.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권리 상호간에도 미친다. 지금 그건 하지 마세요. 책에 내용이 있지만 한번 들은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물과 과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원물은 뭐고 과실은 뭐냐? 이것도 독립된 물건이 있고 또 물건이 있는데 이건 갖다 붙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종물이라고 했고 얘는 여기서부터 생겨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이익인 거예요. 이익. 그래서 이익을 주는 물건을 이걸 원물. 여기서 발생한 이익으로서 물건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거를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이 과실은 자연적 상태에서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창출되는 천연 과실이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에서 과실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걸 법정 과실도 있다. 반드시 독립된 물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해내는 얘도 물건이어야 되고 그 발생한 이익도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럼 천연과실은 누가 가질 것이냐?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할 권리자,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법정과실은요. 거기 디귿에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 자, 이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강아지 천연과실이에요. 강아지는 이제 어미개로부터 출생을 할 때 태어난다고 하나요? 출생을 할 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자 소유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 요 상황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갑이 가지고 있던 강아지가 개가 있어요. 개를 을에게 잘 보호 좀 부탁해요. 그 보관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호라고 할까요? 요즘엔 뭐 보호라고 많이 하니까. 그래도 원래는 보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냥 요즘에 추세에 맞게 적을게요. 잘 보호 좀 해주세요 라고 맡겨놓고 장기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얘가 어떻게 한 거죠? 강아지를 낳은 거야. 강아지 새끼를 낳은 거죠. 강아지가 3마리가 생겼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강아지 이거 누구 소유가 돼야 되느냐? 요 이론만 가지고 다른 거 다 빼고 요거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갑게 아니고 누가 돼야 되죠? 을게 돼야 되는 거죠. 강아지 보호하던 중에 생겼잖아요.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의 수취권자 점유하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께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이론만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예외가 있는데 요 이론만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딴 거 갖고 이의 이렇게 제기하시면 안 돼요. 요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천연과실인 것이고요. 물론 예외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법정과실은 뭐냐?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갑이 을과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 16일 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이건 쇠등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쇠등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임차인 A가 쓰고 있었고 임차인 A는 매월 말일로 할까요? 30일도 있으니까 그냥 매월 말일 날 100만 원의 차임을 내고 있었던 임차인이 있었다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이 차임 100만 원, 6월분 차임 100만 원, 이거 누가 가질 거냐 그런 얘기예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고 했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15일 것까지는 갑소유가 될 테고 이후 말일까지는 을소유가 되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얘기야. 을이 돈을 받기는 해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눠서 A가 50만 원,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A는 을에게 주면 을이 반씩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부 임의규정이에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쟁을 막으려면 갑이 을한테 개 맡기면서 혹시 강아지 출산할지 모르니까 그것도 잘 보호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는 너 갖지 말고 나한테 돌려줘라 그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상황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 때만 질문하시고 이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질문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또 요건들도 있어요. 그 요건은 지금 설명 안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물과 과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이렇게 나눴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의 객체까지 했네요. 그럼 뭐가 나온 거죠? 이제 권리의 변동이 나오는 거죠.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해요. 권리의 변동인데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은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 계약이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예요. 권리 변동의 원인은. 자, 법률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잠깐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이제 좀 그려드릴 텐데 권리에 지금 우리 뭘 배워야 돼요? 주체, 객체 다 했으니까 권리의 변동을 이야기해야 돼요. 권리의 변동은 다른 말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걸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권리가 생명체입니까? 생명체 아니죠. 생명체 아니니까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발생, 변경, 소멸할 수는 없고요. 누군가가 권리 변동의 원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원인을 제공했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권리 변동의 원인은 그럼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 권리 변동의 원인에 둘 중에 하나에 항상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그럼 법률 행위는 쉽게 얘기해서 뭐 했다는 얘기죠? 우리 그냥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률 행위예요.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이다. 그 법률 규정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불법 행위했다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주의 태만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내 차를 받았다. 근데 내가 다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수리비하고 기타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되죠. 그 손해배상을 왜 청구해야 됩니까? 걔하고 나하고 야 내가 받았고 너한테 손해배상해 줄게 라고 합의한 거 아니잖아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제3자에게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가하면 그게 불법행위가 되고,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있었단 얘기죠? 불법행위가 있었단 얘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럼 아버지 재산 누가 승계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승계받는 거잖아요. 왜요? 법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했다든지 불법행위 했다든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뭐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적용이 돼야 되죠. 이거는 법률 행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법률 행위를 하려면 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래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요, 사실래요? 돌아가실래요? 혹시 바치실래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아닌 다른 사건들, 사실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사고가 났다, 사망했다 라고 하는 다른 요건들이, 다른 사실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걸 이제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민법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아프죠. 이렇게 한번 나누고 얘네들을 또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내고 나타난 결과 이렇게 묶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춰지면 법률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극복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거를 법률 사실이라고 하고 요거를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거를 법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다. 그렇죠? 그래서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로 나타난다. 즉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난다. 그럼 법률 요건은 몇 가지가 있느냐? 법률 요건은 권리의 변동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그거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여기 이제 매매, 불법 행위라고 해서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례를 여기다 들어둔 거예요.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표가 우리 이거예요. 요거를 표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표로 제가 이렇게 그려 놓은 건데 이건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아주 이것들을 이해 못 하셔갖고 이거 이해 잘 못 하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표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다가 권리 변동의 세부적인 요소들, 세부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원인, 나타난 결과를 이렇게 한번 쓰자. 그러면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거를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권리 변동의 구체적인 요소, 구성 요소들을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고 불렀죠.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을 법률 효과라고 불렀죠. 그럼 법률 효과는 뭐였냐?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났고,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서 법률 요건은 뭐가 있느냐? 이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법률 규정이 다 들어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야?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의사표시가 아닌 기타 사실들. 그럼 기타 사실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났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그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럼 그 사실에 의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다. 얘네들의 관계가 다 뭐냐?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 법률 관계. 이게 설명을 할 때 항상 지금 현직 소장님이세요. 저기 구로동 쪽에 지금 계시는데 그 소장님. 그래, 항상 무슨 관계요? 부적절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부적절해요? 아, 너무 머리 아파요. 그렇죠. 그래도 뭐 합격은 하셨던데. 어쨌든 뭐 그런 정도로 농담을 하면서 수업에 적응하는 거,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하긴 하죠. 149페이지가 지금 설명이 된 겁니다. 예, 법률 요건의 법률 행위와 맨 밑에 보니까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그걸 법률 규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 이쪽이냐 이쪽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 이 부분이 90%예요. 물론 다른 원인이 있지만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도가 90%라는 얘기예요.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도가.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도가 10%입니다. 10%. 이거는 뒤에 가면은 소멸시효에서 한 2문제 정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1문제 정도, 기타 불법행위에서 1문제 정도라고 해서 한 4문제 정도가 이쪽 부분에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쪽입니다. 다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중요한 거고, 그럼 법률행위를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면 150페이지부터 법률행위 이제 이쪽부터 보고, 요거 끝나고 나면 뒤에 가면 소멸시효에서 이쪽 볼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민법 전부 이해할 때 이틀인 거예요. 요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 조금 쉬겠습니다.